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역철도망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산시와 지역 경제계에 이어 도내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이곳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완주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이들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역을 통해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됐고 2043년 예상 물동량은 2,400만 톤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은 익산, 대하, 복선 전철과 이어지기 때문에 입주기업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유치 경쟁력 향상에 직결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완주 산단 산업선 건설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구축 계획의 반영 권한 등 달라붙은 미래 단기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구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광역철도망 우선 적용, 또 전국적인 경쟁도 치열합니다. 국토부에 신청된 철도 사업은 170건이 넘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에 대해 도내 정치권이 가세했습니다. 지난 25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원래 회의를 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전달됐습니다. 꿈과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14개 시군이 힘을 합해 동반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가 마주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에 대한 염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바이텍, 세계로 기업들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산 기업인 바이텍은 지난 2018년 10월에 이어 증설 투자를 위한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세계로는 포장 필름 전문 제조기업으로 배달앱 시장 급증에 따른 포장지 생산 증가를 위해 분양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간편식 기술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된 간편식 기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편식 기술지원센터는 국내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비가열 살균 기술, 친환경 스마트 포장 기술 등의 사업화 공정을 지원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가식품성분데이터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원에 따르면 국가식품성분데이터센터는 식량 수급 조절, 국민 건강 영양조사, 영양소 섭취 기준 설정 등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앞으로 식품진흥원은 농식품에 함유된 43종의 영양성분 중 무기질 10종, 아미노산 18종에 대한 함량 분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익산 시내버스 운행체계가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간선제로 개편됩니다. 지금은 시내버스가 농촌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소형 마을버스가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익산 전역을 돌고 있는 시내버스입니다. 농촌 지역 노선일수록 승객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아예 빈 차로 운행하기도 합니다. 익산 지역 시내버스 노선은 107개, 3개 업체에서 164대의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014년 9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50억 원까지 해마다 늘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 지원은 익산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익산시가 올 하반기 내에 지간선제를 도입합니다.
금마면 일대가 가장 먼저 적용될 계획입니다. 지간선제는 시내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만 읍면 소재지에서 농촌마을까지는 소형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시내버스 운행을 줄이면서 버스업계 적자와 보조금 지원폭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자폭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스를 감차 또는 운행을 축소해야 하는 시장에 와 있고, 지간선제 적용 지역이 농촌인 만큼 익산시는 금마를 시작으로 여산과 왕궁, 삼기 등 7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 구간을 잘라서 운행을 하게 되면 우리 기사님도 장기간 운행에 따른 피로 부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우리 시간의 정시성을 확보받게 되는. 지간선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농촌마을 주민의 버스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100가지 말이라도 하면 두세 번, 서너 번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시민의 발이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 시티투어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투어버스는 순환 테마형으로 12월까지 운영됩니다. 투어버스는 주말과 공휴일 하루 7차례 모두 7곳의 승강장을 순환하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 결제하면 됩니다. 테마형 투어버스는 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운행하며 운행 3일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운행지는 기본 코스 외에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추가 변경도 가능하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안내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탑승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19일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 14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설명회는 예비 귀농인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귀농 초보자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한편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개인별 최대 3억 7,5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는 토지 구입, 시설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을 추진해 초기 영농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익산 중앙체육공원이 공공 디자인이 접목된 힐링 공간으로 개선됩니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4억 8천만 원을 들여 쉼터와 산책로 등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다이론 숨콕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전문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원 브랜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등이 적용된 통합 안내 체계를 마련합니다. 익산의 민간 정원이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며 예산 절감과 도심 속 휴식 공간 조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하얀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솔길을 따라 향나무와 공작송 등 평소 보기 힘든 나무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수령이 60년이 넘는 메타세콰이어들로 이루어진 산책로는 신비로운 느낌마저 자아냅니다. 익산 황등면에 위치한 아가페 정양원. 독거노인들을 위한 민간 복지시설인 이곳에는 숨겨진 정원이 있습니다. 약 3만 5천 평 부지에 40여 가지의 수종, 7천여 그루가 조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밀의 정원이었던 이곳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지난 22일 익산시와 아가페 정양원이 정원 보완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민간시설을 정비해 지역의 명소로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돼 산책로와 편의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 활용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나무들이 50년 이상 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잘 살려서 습기를 만들고 시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벤치 같은 것도 좀 넣고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민간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이 갖고 놓은 정원을 잘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숲속 꽃나무들의 정취가 가득한 비밀의 정원이 시민들을 위한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산 신흥공원 일원의 다이롬 익산 행복정원이 확장 조성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원 내 조성된 산책로를 연장하고 조경 등을 정비해 오는 6월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시는 신흥공원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신흥 저수지를 활용한 대규모 수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건강협의체 운영에 나섭니다. 센터는 지난 24일 지역 건강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건강협의체 위원들은 올 한 해 지역 내 건강문제 파악, 지역 특화 사업 추진, 주민 건강 지도자 발굴, 지역 자원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성과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센터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실시한 지난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만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겁니다. 익산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이 4월 개관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착공된 체육관은 이달 말까지 시설물 준공을 완료하고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체육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4,719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어 총 124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봄을 맞아 봄꽃 화분을 설치하고 소독하는 등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익산 영등일동 지역협의체와 새마을 부녀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저소득 세대 20가구에 김치 등의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나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